대통령 기한에 기겁한 이재명 찾아간 곳은 자기 편 찾아갔겠죠. 자기 편 찾아갔는데 그 말씀을 일단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정권의 혼술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 그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. 뭐냐면 이 지경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죠. 그러면은 이재명은 조기 대선 집권은커녕 이제 조만간 모든 것이 박탈되고 다른 혐의, 다른 재판들도 저 법인카드 그 재판도 다시 날짜가 잡혔습니다.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릴 텐데 다른 재판도 진행이 되면은 이제 구속이 되는 그 상황까지 가고 있겠죠. 갈 가능성이 높아졌죠. 자, 그런데 지경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. 국제인권법 연구회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. 이번에 헌법재판관들 그 뭐 좌편향성 할 때 그 정계선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좌파 판사들 모임 그 회장이었고 공수처장 오동훈도 정계선과 연수원 동기인데 그것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. 그래서 좌파 성향이 있다. 이런 그 분석을 민주당 안에서 한 겁니다. 거기다가 고향이 호남입니다. 호남 순천, 성주. 오늘 박상규 앵커가 정권의 혼설에 출연을 해서 그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한 게 있습니다. 어쨌든 호남 출신이니까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또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유리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라고 믿고 있었는데 법대로 해버린 거죠. 법과 원칙대로, 법관의 양심대로. 자, 그래서 이재명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는 것이고,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. 이재명 지금 완전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. 이것도 2심이 26일로 나오지만 1심에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실형을 선고받았죠. 그런데 그 실형을 선고한 판사, 부장판사, 한성진 부장판사도 역시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. 그러니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동안 판사 복이 많았죠. 뭐 권순일, 재판거래, 유창훈, 구속영장 기각, 김동현, 위정교사 무죄. 좌파 성향의 판사들에게 쭉 도움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좌파 판사들의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두 차례나 카운터 펀치를 맞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. 그래 놓고도 지금 오늘 이재명과 민주당은 판사를 공격을 안 합니다. 판사도 공격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를 공격을 안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본인이 2심 선고를 받아야 되죠. 법원에 잘 보여야 되죠. 잘 보이기 위해서 법원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 이 법원에 예산도 막 올려주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죠. 수건사업, 법원의 수건사업인 이 판사들 법관 임용 기준도 낮춰주는 법안도 만들고 법원의 이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는 공격을 못합니다. 다른 판사들에게 미운 털이 박힐까 봐. 그 대신 검찰만 계속 때리고 있는 것이죠.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하라. 안 하면 탄핵한다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대통령 기한 후에 여기에 기급한 이재명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대체로 종북 세력, 계담 유포 세력, 극좌파들이죠. 그 단체를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. 큰일 났다 이거죠. 야, 이거 대통령이 귀환을 했기 때문에 석방돼서 이제 또 메시지를 내고 하면은
보수 우파가 총 결집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탄핵도 각하되거나 기각될 것이고 그러면은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니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. 어디를 갔느냐? 9일 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을 하면서 단식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여기를 찾아갔습니다. 그리고 비상행동 주최 집회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 비상행동이라는 것이 지도부의 국가보안법 폐지, 이 종북 논란, 주장을 하면서 종북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대거 있는데 뭐 일일이 소개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민노총, 참여연대, 민변 이런 데서 1,700여 개 좌파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죠. 그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좌파단체들도 바로 이 단체들입니다. 이 단체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귀환하니까 겁이 잔뜩 난 이재명이 찾아가서 SOS를 치는 겁니다. SOS 가뜩이나 이렇게 저기 좌파단체가 탄핵 집회를 하고 있는데 시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찾아가서 더 세게 해달라 이거죠. 더 세게 해달라. 그리고 민주당이 사람을 모으려고 하니까는 전혀 사람이 모이지 않아. 그러니까 당신들은 조직력이 있으니까 민노총 같은 데는 조직이 있죠. 그러니까 조직을 더 좀 풀어. 사람 좀 풀어서 대통령 탄핵 빨리 되도록 하고 나 좀 구해줘.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기저기 좌파, 극좌죠, 극좌. 진정한 좌파도 아니고 극좌 단체들을 종북단체, 괴담유포 단체들을 쭉 찾아갔습니다.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 동력이 지금 계속 약해져 가고 있다. 그래서 이게 최대 고민이죠. 이 고민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구속까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. 이 총동원령을 그동안 주말마다 내려서 집회 참여를 독려했지만 사람들이 안 모였죠. 그러니까 조직력 있는 쪽에 가서 SOS를 치면서 좀 사람 좀 끌어모아줘 이런 사정을 하러 찾아다닌 겁니다. 지난 8일 날 토요일 탄핵 반대 집회에 경찰 추산이 5만 6천, 탄핵 찬성 집회 경찰 추산 2만 6천. 근데 물론 뭐 경찰 추산보다 훨씬 많이 모였죠. 탄핵 반대 집회.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한 2배 이상. 그리고 지난번 3.1절 집회에서는 6배 경찰 추산으로 6배 이상의 탄핵 반대 사람들이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구호를 외쳤는데 민주당은 이재명이 직접 참석을 해서 직접 거리에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해도 사람이 안 모이는 겁니다.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구속 취소도 돼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이 부랴부랴 찾아간 곳은 놀랍게도 극좌 단체들 그리고 괴담을 유포하는 그런 단체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. 앞으로 다급해진 이재명이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그 부분도 사실 지켜봐야 됩니다. 좀 돌발적인 행동이 나올 수가 있죠. 자,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. 법인카드 유용 사건 좀 잊혀지면 안 되죠. 그런데 이 재판이 기소된 이제 4개월이 됐는데 언제 열리나 했는데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. 이것도 또 잡혔습니다. 이재명 재판 날짜 또 하나 잡혔습니다. 첫 재판 4월 8일 얼마 안 남았죠. 다음 달 8일 첫 재판을 합니다. 이재명과 배소연 이런 사람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한다.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. 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소고기, 초밥, 복요리, 샌드위치 2년간 경기도 예산으로 막 펑펑 썼는데 그 중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1억 653만 원을 썼네요. 일단 경찰이 집계한 것만 경기도 법인카드 가지고 억대를 막 소고기 사고 초밥 사고 거기다 썼는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. 뭐냐면은 2019년 11월부터 2년 동안에 경기도
예산으로 자기 집에 냉장고에 과일을 사서 쟁겼는데 2년 동안은 과일값이 2,791만 원을 결제했다. 과일값만. 1년을 쳐보니까 한 1,800만 원 이상이 되고 이걸 제가 한 달 단위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140만 원 이상을 과일값으로 썼다. 가정집에서 한 달에 140만 원 이상 과일값을 썼다. 식구가 둘하고 아들 둘 뭐 같이 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자기 돈이 아니고 경기도 그러니까 그 경기도민 세금 국민 세금으로 한 달에 140만 원 이상의 과일을 샀다. 그런데 과일을 다 먹지 못하겠죠. 그러면 냉장고 안에서 썩으면 갖다 버리고 또 새 거 갖다 채우고 국민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서 첫 재판이 열리는데 4월 8일에 이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도 지금 넘겨받았습니다. 신진호 부장판사가 수원 고법으로 가면서 수원지법 형사 22부에 송병훈 부장판사가 갔는데 송병훈 부장판사가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법인카드 사건 또 두 개를 맡게 됐습니다.